네, 개장 전에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NW 다냐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다냐쌤은 오늘 지수 바닥 확인, 갈 때까지 가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오늘 코스피 200 지수에 새롭게 편입, 주목할 만한 황금 종목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먼저 다냐쌤 화상 연결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CPI 지수 발표가 나왔는데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이는 곧 금리 동결 확신으로 좀 바뀌게 됐고요. 미증시가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 부분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어느 정도는 이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매매기술 시간에서 미국의 금리는 동결될 것이고 5월 CPI 크게 염려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대로 이제 부합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6월 금리 동결이라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할 여력은 가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분위기 편승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금리 동결, 그 다음에 CPI 기대치 하해. 자, 이 다음 카드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요. 역시 미국 시장 역시도 3대 지수 모두 CPI가 2년 내 최저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애플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그런 모습이고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자, 그러니까 지금 또 BOFA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불과 한 달 전까지는 S&P 500이 4,200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했다가 분위기가 반전되니까 이제 4,900까지 상승할 것이다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상승은 여전히 맞지만 쉬어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 1조 달러에 달하는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이 부도 위험들이 이제 증가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의 파산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요인 때문에 금리 부분은 이제 인상하기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은 계속 강조드렸는데 요 상업용 부동산 부분과 기업들 파산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지수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대부분 강 섹터들이 다 강세를 보였어요. 연료 전지가 아주 강한 상승을 보였고, 철강도 강세를 보였고, 전기 수소차, 그 다음에 반도체, 제약바이오, 배터리까지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약세를 보면 전력이나 전자결제 이런 쪽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ETF 시장에서 보면 헬스케어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요. 그러면 국내 시장 역시도 헬스케어 섹터들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들 매수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고, 그동안 쉬었던 신재생 에너지 쪽도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이라든가 배터리 쪽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섹터는 우리 시장에서 오늘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본은 지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했는데 33년 만에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아왔 그런 분위기예요. 니케이 지수가 33년 만에 신고가를 도달했다라는 것이고, 엔화의 악세를 통해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강한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로 확대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국내 코스피 시장 역시도 니케이 지수처럼 한번 강하게 상승하는 것을 한번 기대해 봤으면 좋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좀 적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7일물 0레포에 대해서 금리를 인하했고, 또 시장에 2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경기 부양을 지속하는 그런 모습인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바닥은 확인됐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나와줬을 때는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국내 같은 경우는 어제 금리 동결과 CPI 둔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5월 수입 물가가 2.8% 감소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D램 수출 가격이 0.5% 인상됐다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으로 인해서 기관들과 외국인들 매수 나서는 그런 모습이고, 역시 금융투자가 달라졌다고 했는데 금융투자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소득들이 감소하면서 가계 부채 부실 부분이 증가된다라는 것이고, 자,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30%에 육박한다라는 것, 그리고 작년 기업 부채 비율이 8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고요. 일단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부채 상환 유예가 9월달 종료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44%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시장은 금융시장의 어떤 위험 요인은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또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지수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 분 지난 4일 동안 기관 외국인들 공매도를 크게 늘려왔다가 어제는 외국인 4,700억으로 전일 대비 10% 감소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기관들은 어제 같은 경우도 약 17% 감소한 2,100억으로 모처럼 만에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 가장 좋은 부분은 원달러 환율이 원화가 급격하게 강세를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1271원 40전으로 전일 대비 1.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시간외에서도 1267원 95전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일단 원화 강세 부분은 외국인들 매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을 되지만 수출주들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가 다소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는 1,400억 순매수로 누적 2,000억 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모처럼 만에 2,000억 이상 순매수하면서 누적 3,400억 매수를 늘리고 있거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거는 최근 들어서는 보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코스닥 쪽들 잘 봤으면 좋겠고요. 선물에서는 140억 순매도 전환했다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들과 외국인들 매수로 인해서 거래대금은 코스피 19% 급증한 11조 1,500억을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17% 급증한 10조 5,700억 강세장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과 코스피 거래대금이 10조 원 이상으로만 거래된다면 시장은 강세장의 성격을 띨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고객예탁금은 어제 소폭 감소했습니다. 51조 6,400억으로 감소했고 CMA는 소폭 증가됐거든요. 하지만 마켓머니 펀드에서 자금이 2조 4천억 이상 급격히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매수 여력들이 소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 한번 전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 국내 시장 역시도 물반 고기반 수익 추구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시장일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을 둔다면 연료전지라든가 전기수소차, 배터리,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수소, 이런 쪽으로 해서 압축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 시장의 분위기라든가 투자 심리가 굉장히 호전됐기 때문에 직전 고점 2,700포인트 돌파 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은 염두에 두시되 종목 장세, 수익률 장세는 지속될 건데, 중요한 건 2,700포인트 직전 고점 돌파할 만한 모멘텀은 지금 아직 없다라는 거거든요. 상승 분위기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수는 상단이 막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박스권으로 접근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수익률 장세,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 나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화가 급격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완화 강세 수혜 섹터들에 대해서 선점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행사를 보면 굵직한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배터리 사업 전시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와 생성 AI 서밋이 있고 전기산업 엑스포가 있고 수소위원회에서 H2 비즈니스 서밋 개최가 있고 미래 디스플레이 민관 협의체 출범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폭넓게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바로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칩셋 미디어의 경우에는 미국의 중국 수출 통제 유예와 관련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점검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 종목 넥스트 칩입니다. 5거래일 연속 오르더니 어제는 장중 28%대 급등했는데요. 두 종목 함께 점검 도와주시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신고가를 경신을 기대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지금 3,200억 수준인데 우리는 4,000억에서 4,500억 수준까지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칩셋 미디어는 아직도 상승할 여력들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는 계속해서 갈 때까지 가보는데 대신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눌림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눌림목 조정 나온다면 32,200원을 지지받았을 때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신고가 도전 가능하고 32,200원을 이탈한다면 29,000원에서 3만원 수준 여기서 재매수 전략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 보면 뭐였죠? 두 번째 종목으로 넥스트 칩입니다. 네네. 넥스트 칩 보면은요, 지금 이제 이 부분도 차량용 ADAS 시스템 이 부분이 부각된다라는 거거든요. 목표 주가는 우리는 14,000원에서 15,000원을 제시했는데 어제 증권사에서 21,000원 목표가를 제시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어제 거래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등 후에는 한번 좀 다시 매도하고요. 이제 13,900원을 지지하면 증권사에서 목표로 하는 2만 원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CPI 지수 발표도 나왔고 FOMC도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 다냐쌤이 밤을 너무 많이 새셨어요.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오늘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이제 배터리 관련 행사도 있고요. 또 어제 기사 나왔던 부분이 도요타에서 10분 충전하면 1,200km를 주행한다. 그래서 현대차와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현대차의 히든카드는 뭐냐? 이런 것들이 기사로 나왔거든요. 결국에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의 대장은 한농화성이라든가 이수화학이라든가 CIS가 전통 대장이죠.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한농화성을 봤으면 좋겠어요. 한농화성은 최근 주가 쉬어가는 모습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21,500원부터 시초가 매수 쪽 나서고요. 손절은 23,300원을 보시고 목표 주가는 25,000원 전고점 부분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종목으로는 한농화성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 라인은 23,300원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냐쌤과 함께했고요.